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간 데 이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파업을 벌였습니다. 마포구가 전처리 시설을 통한 실증을 진행했습니다. 2022년 평창군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이 개최됐습니다. 배터리 선도도시 포항 국제컨퍼런스 2022가 포항에서 개최됐습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간 데 이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파업을 벌였는데요. 줄줄이 이어지는 파업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점심시간. 밥과 반찬으로 채워져 있어야 할 급식실 조리대가 비어 있고 학생들 앞에는 급식판 대신 빵과 우유만 놓여 있습니다. 조리 실무사들이 총파업을 벌이면서 광주와 전남학교 250여 곳에서 점심으로 빵이나 우유 등을 제공했습니다. 초등 돌봄 교실도 광주 40여 곳, 전남 150여 곳에서 중단됐습니다. 커가는 아이들인데 이제 급식을 못하고 이렇게 대체로 빵으로 한다는 게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또 이제 학업 중단이 된다는 게 저희 학부모 입장에서 마음도 안 좋고 하루빨리 얼른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학교 비정규직 노조 총파업 대회에 참여한 광주 전남 조합원 1,700여 명은 차별 없는 대우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저희 입장은 배치 기준을 지금 하향해 두라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현재 최저임금 미만인 지금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광주공장 등 일부 산업 현장에서는 개별 운송에 나서는 등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노조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물러설 움직임이 없어 파업 장기화가 우려됩니다. 완전한 안전운임제를 위해 품목 확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합시다. 민영화에 반대하며 철도노조도 준법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준법 투쟁으로만 전라선 열차 운행이 2차례 중단됐고 고속열차와 일반 열차 운행이 지연됐습니다. 기차가 아예 다 지연이 돼서 많이 불편했어요. 아무래도 파업이 되면 많이 힘들지 않을까. 이따른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시민들의 불편은 그만큼 더 커질 수밖에 없어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현안 법안들은 줄줄이 상임위와 법사위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여야 간 의견 차이뿐만 아니라 일부 현안은 지역 의원들 간에도 견해 차이가 커 사실상 연내 통과가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지역의 핵심 법안은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과 반도체 K칩스,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립의대 유치를 위한 특별법 등입니다. 이 중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직접 본회의에 올려야 할 상황입니다. 법사위가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러니까 12월 18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국회법에 따라서 우리 농해수위가 5분의 3의 의결을 전제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를 국가재정으로 충당하는 광주 군공항 특별법은 국방위 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대구 경북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맞물려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처리하기에는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늦어도 내년 상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다 할지라도 상반기 중에서도 전반부에 초에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전남 상생 1호인 반도체 특화단지를 신속하게 지정하는 이른바 K칩스법은 3개월째 표류 중이지만 최근 민주당에서 비슷한 K칩스법을 발의해 이달 중 산자위 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반면 국립의과대학 유치특별법은 힘을 합쳐도 어려운 상황에서 전남 동서부권이 갈라져 보건복지위 소위 심사 통과도 전망이 어둡습니다. 지역 발전의 핵심 현안 법안들이 줄줄이 상임위와 법사위에 발목이 잡히면서 국회 통과가 사실상 차질을 빚고 있는 겁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란 농사만 열심히 짓고 수확이란 결과물을 연내 얻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측정을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하기 위해 마포구는 지난 17일 전처리 시설을 통한 실증을 진행했습니다. 전처리 시설은 폐기물을 소각하기에 앞서 재활용할 수 있는 비닐이나 플라스틱 등을 분리해내는 건데요. 이를 통해 소각 폐기물을 대폭 감량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마포구는 지난 17일 가양대교 하부 청소차고지에서 박강수 마포구청장, 관계자 및 주민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생활쓰레기 전처리 실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사용된 표본은 마포구 쓰레기 배출 비율을 고려해 공동주택 2.6톤, 일반주택 1.6톤, 상가 0.7톤, 총 약 5톤의 쓰레기를 활용했습니다. 체계적인 전처리 및 세밀한 측정을 한 결과 모든 표본에서 감량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총 5톤 중 4.25톤이 감량되었으며 전체 폐기물로 약 86.7%를 감량하는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다만 이날 실증에는 전체 6개의 과정 중 가장 핵심적인 이물질 선별 과정만 포함돼 최종 감량 수치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과는 올바른 분리 배출과 전처리 시설의 활용으로 소각 대상 쓰레기를 대폭 줄일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올바른 분리 배출과 재활용으로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고 전처리 단계에서 선별과 분쇄를 통해 폐기물 감량만 하더라도 신규 소각장 건설은 필요 없습니다. 전 자치구에 생활 폐기물 전처리 시설을 확충한다면 자원순환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근본적인 폐기물 처리 대책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마포구는 이와 함께 서울시의 전처리 시설 도입을 건의하고 도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재난으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평소에 재난에 대응해 훈련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2022 안전한국훈련 기간을 맞아 이번에는 현장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2022 마포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간을 맞아 지난 16일 마포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건물에서 현장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훈련에서는 건물에서 가스 폭발로 인한 화재 상황을 가정해 구조대원이 화재 현장을 진압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건물에 갇힌 사람을 구조하고 부상자를 이송하는 훈련까지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체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평소 안전행동요령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실제 상황에서 꼭 필요한 대처 방법을 익히는 시간이 됐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창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인류 경제도시 대전을 향한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대전시가 현재 조성 중인 5개 창업타운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제1타운 대전 창업 열린공간 조성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대전 창업 열린공간은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오는 2024년 10월 준공될 예정이며 입주 공간 30개, 커뮤니티 시설 등 스타트업 파크 공간, 실패, 성공 사례 전시 및 컨설팅 교육 등이 가능한 제도전 혁신 캠퍼스 공간 등으로 조성됩니다. 이날 기공식에 참석한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을 대표하는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대전 창업 열린 공간을 기술 기반 창업 기업의 요람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재 제1타운에는 시에서 조성한 디브릿지 3개동과 팁스타운, KT에서 조성한 KT 브릿지랩 1개동, 신한금융그룹에서 조성한 신한스퀘어 브릿지 3개동이 조성돼 창업자들에게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해당 사업장과 대전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대전시가 2021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일회용품에 대한 사용 규제를 강화합니다. 이에 그동안 대규모 점포,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던 일회용 비닐봉투는 편의점,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으며 식당과 카페 등 식품 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의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도 전면 금지됩니다. 대전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1년간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이며 과태료 처분은 유예하되 해당 제도의 조기 정책을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환경을 지키는 일입니다. 관련 사업장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2 주한 외교관 초청 친선의 밤 행사가 20개국 주한 외교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에서 개최됐습니다. 2022 주한 외교관 초청 친선의 밤 행사가 25일 호텔 인터블고 만촌에서 20개국 30명의 주한 외교관과 대구 경북 국제교류협의회 38개 협회 회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혁신과 화합 그리고 평화를 주제로 체코, 이탈리아, 폴란드, 모로코 등 10개국 주한대사와 20개국 외교관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 외교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이종화 경제부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도심 항공교통,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와 같은 ABB 산업 분야 첨단 기술 집약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참석한 주한 대사들은 모든 인류의 행복과 민간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국 외교관과 38개 협회 회원들 간의 활발한 교류 네트워킹도 진행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에서 2022년 평창군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소외 없는 평생학습 실현을 주제로 평창군 평생학습 관계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내 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워크숍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강대중 원장의 특강을 시작으로 한국장애인 평생교육 김두영 소장의 소외 없는 평생학습 시대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특강이 열렸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화방이 열리고 우리 지역 평생학습 프로그램 체험의 일환으로 감성체험 마크람의 차인벨 만들기도 진행됐습니다. 이번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을 통해 관내 평생교육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공유하며 평생학습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횡성군이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인 행안부 장관상과 특별교부세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번 대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적극행정 분야 제출 사례에 대해 서면 온라인 심사의 1차 심사와 전문가와 국민심사인 2차 심사를 통해 순위가 결정됐습니다. 횡성군이 제출한 사례는 평범한 관광지는 노, 입장권을 상품권으로 돌려주니 경기 선순환이란 주제로 관광객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환경 훼손만 발생시킨다는 주민들의 불만과 관광지 유료화 시 내방객 감소로 지역 경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관광지 입장료 징수 및 지역의 관광 상품권으로 환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군은 이에 따라 입장권을 상품권으로 재사용하여 지역 상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입장객들의 불만을 해소했고 지류화폐에 별도 발급이 없어 예산 절감의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해양수산부와 충북도가 내륙권 최초의 국립해양문화시설인 미래해양과학관을 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 타운 내에 건립합니다. 미래해양과학관은 내륙 지역에서도 해양문화를 즐기고 전 국민의 해양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건립되는 시설입니다. 미래해양과학관은 인근 생명누리 공원과 연계해 관람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친환경 인증을 통해 환경까지 생각하는 지역 대표 건축물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과학관 건립 사업을 통해 고용이 창출되고 연평균 약 40만 명이 방문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는 영덕 강구항 일원에서
지진해일 내습을 가상한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 매년 일정 기간 실시하는 범국가적 차원의 재난대응 종합훈련으로 올해로 17회째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경북도, 영덕군,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등 13개 기관과 경북안전기동대, 한국재난구조단 경북지사 등 5개 민간단체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땅, 바다, 하늘에서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훈련은 동해안 전역에 파고 2m 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을 가상해 지진해일 경보 발령에 따른 신속한 주민 선박 대피 등 지진해일 내습에 따른 인명구조 및 화재 진화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지자체, 군, 경이라는 상이한 기관 간의 무선통신 조율과 단일 항공관제를 경험함으로써 향후 유사사고 또는 재난 발생 시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경상북도가 포항 포스코 국제관 국제회의장에서 배터리 선도도시 포항 국제컨퍼런스 2021을 개최했습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는 경북 2차 전지 혁신 거버넌스 출범식과 더불어 글로벌 배터리 소재 기업인 CNGR의 1조 원 규모의 황산 니켈, 전구체 생산을 위한 투자 협약 체결식도 진행했습니다. 2차 전지 혁신 거버넌스는 경북도지사, 포항시장, 에코프로 대표이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포스코 케미칼, GS건설, 에네르마 등 기업 9개, 포항공대 등 학교 7개, 경북 테크노파크 등 연구소 8개, 도의회 등 총 30개 기관 단체장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혁신 거버넌스는 지역 소재 산학연구원 30개 기관이 지역의 산업 혁신 역량을 결집해 2차 전지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포항을 중심으로 경북 2차 전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한편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는 첨단 전략 산업 및 전략기술 관련 산업, 연구, 교육 시설이 혁신 생태계를 이뤄 투자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으로 산업부 공모를 통해 내년 상반기에 지정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 농업 특성화 사업의 건물과 장비를 불법 활용해 논란이 됐던 완주군에서 이번에는 지역 전략 식품 산업 육성 보조금 담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번 지역 농업 특성화 사업인 발효기술 응용 식초 특화 사업의 건물과 장비 불법 활용 논란으로 문제가 되었던 완주군에서 이번에는 식품 가공 분야에서도 보조금 담합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완주군에 위치한 식품 가공 공장입니다. 완주군의 지역 전략 식품 산업 육성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지역 자원 특화 사업단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A모 씨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사업체에 약 1억 원의 보조금을 수의 계약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지하체 수의 계약 관련법에 따르면 수의 계약 가능 비용 범위는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특별한 조건이 아니면 정당한 입찰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로 반출된 완주군 로컬푸드 산하법인 식품가공센터의 가공 장비 중 몇몇 장비가 허가되지 않은 업체로 옮겨져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완주군 로컬푸드 산하식품가공업체 대표 A모 씨에게 이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했지만 서면 질의에만 대응하겠다 밝히며 대면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저처럼 아직 사무국장 신분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감사 중인 사항들도 민감한 사항들도 있으니 서면으로 질의사항 주시면 저도 입장이 난처해서 인터뷰를 못하는 거 죄송해요. 완주군 김재천 의원은 완주군의 식품보조금 지원사업의 방만한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이런 문제를 눈감아준 공무원들과 관련 업체에 대한 전체적인 사정감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위탁을 맡은 이 업자들이나 이 단체들이 좀 더 우리 완주를 생각하고 완주의 농민들을 생각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과 접촉했을 때 처음 하시는 말씀은 우리 완주에 이러한 농산물이 없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죠. 계획재배라든지 농민들에게 교육까지 다 시켜놓고 이런 부분도 우리 농민들의 그 교육받은 농민들에게 농산물을 받은 근거를 갖고라면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김재천 의원은 보조금을 받고 중단되는 일명 먹튀 사업이 속출하고 있고 특정인이 다수의 용역을 매년 지속해 수주하는 일명 유착관계에 의한 밀어주기식 행정이 만연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완주군 소양 쪽에 제조 인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소재 방가공 B업체에 거액의 보조금을 지원한 불법적인 정황과 이에 관련 공무원들이 관여되어 있는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게 맞고요. 추가로 확인해보니까 공장 자본이 원성회복 계고를 했네요. 앞에 있는 탱크 부분도 지금 무허가 건물 불법적으로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있지 않아야 제품들 기계들이 있어서 그게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보이기식 행정과 관행들이 방만으로 이어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완주군의 지역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행정, 관광, 상품 콘텐츠를 한 곳에서 선보이는 KBC 로컬 콘텐츠 페스타가 많은 관심 속에 열렸습니다. 특색 있는 콘텐츠 소개와 함께 지역의 미래를 논의하는 풍성한 내용의 강연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각 부스별로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의 지역 콘텐츠들이 소개됩니다.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노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화 상품과 관광 콘텐츠들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끕니다. 목포 W쇼 해상쇼를 하고 있어요. 12월 24일, 31일 날 W쇼 드론쇼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 주세요. 로컬 콘텐츠 페스타에서는 전시와 체험뿐만 아니라 지역의 미래 모습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트렌드를 통해 지역의 미래를 가늠하거나 지역 맞춤형 행정 사례들을 분석해보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대도시는 조금씩 붕괴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도시의 붕괴는 무슨 이야기냐면 근무 환경에서 재택근무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 생각해 보시면 원격 근무 같은 게 늘어나면서 집에서 근무를 많이 하죠. 지역 콘텐츠들의 잠재력과 가치를 살펴보는 로컬 콘텐츠 페스타는 오는 28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정책 과제를 동시에 연구한다는 건 한계가 있고 현 상태로는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고 광주광역시와 전남도 역시 이런 주장에서 선을 그었습니다. 박종원 전남도 의원이 지난 6일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광전남 연구원 분리를 주장했습니다. 도시행정의 광주시와 농어촌 중심인 전남도의 여건이 달라 공동연구 수행이 적절하지 않고 다른 시도의 연구원도 분리 추세라는 겁니다. 각 지역의 출연금이 그 지역에 국한한 연구에만 투입되는 것입니다. 줄기는 하나지만 철저하게 양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신민호 도의원도 분리 검토를 집행부에 요청하는 등 도의원들이 잇따라 광주전남연구원 분리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지역 현안은 외면하고 있고 연구 성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상생과제에 대해 연구 성과를 충분히 냈다며 도의원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연구원 책임으로 돌리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연구원 규모 자체가 광주 연구원으로서 또는 전남 연구원으로서 규모가 너무 적습니다. 그 전체를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남도는 연구원 분리를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지적이 나온 만큼 시간을 갖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91년 출범한 광주전남연구원은 2007년 분리됐다가 이후 8년 만인 2015년 다시 통합됐습니다.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과 달 탐사선 다누리를 통해 우리나라도 본격 우주경제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정부의 우주기술을 넘겨받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고흥의 발사체 제조시설을 건립하면서 고흥 우주 클러스터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주 산업을 이끌게 될 세 개의 클러스터는 경남 사천과 대전 그리고 고흥입니다. 이 중 단연 발사체 개발을 맡은 고흥 클러스터의 지역경제 파급력이 가장 크다는 평가입니다. 국내 유일의 발사체 시설을 가진 고흥에는 발사체 공장과 연구시설이 집중 건립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우주 산업 기술을 넘겨받기로 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스페이스 X사를 모델 삼아 고흥 클러스터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전망입니다. 고흥은 발사체 제조 산업을 넘어 AI와 농어업 등 지역 주력 산업과 우주를 연결하는 전진기지로 도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떤 우주라고 하는 걸 그 지역의 어떤 다른 특화 산업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발전시켜 나갈 건가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우주 산업을 이끌어가는 뉴 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법률도 정비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이 함께 우주산업을 이끌어갈 환경이 마련된 겁니다. 산업계만 다 움직여서 모든 일이 다 해결되냐 하면 그게 안 되니까 또 R&D가 필요한 거고 또 그래서 출연기관이 필요한 거고 민간업체들도 어떤 데는 또 스타트업도 필요하고 또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대기업체도 필요하고. 전라남도와 고흥군은 우주 클러스터 관련법이 시행되면 사이언스 컴플렉스 사업을 비롯한 우주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확보 등에 본격 돌입할 예정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매우 춥겠습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에 많이 발생하는 바이러스가 있죠. 바로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인데요.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에서도 생존이 가능해 겨울철에 많이 발생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끓여 먹고 익혀 먹기, 세척 소독하기 등 일상생활 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토, 설사 등 감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